여러분 안녕하세요. 사회복지 단기 합격 기자비 영선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공무원 사회를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어떤 교수님으로 어떻게 교재를 가지고 공부했는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여러분 저는 민준호 사회를 했는데요. 민준호 교수님의 총 교재 5가지를 사용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기본서는 보지 못했어요. 초시와 제시 때 2번 다 시간이 부족해서 기본서 강의는 못 들었고 교수님의 압축 강의부터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교수님의 단기 속성 2020 민준호 사회 핵심 이론 완성으로 이론을 정립했고요. 그 다음으로 바로 기출문제를 푼 다음 개념 설명을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필기노트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풀이로는 동영 모의고사 시즌2, 마지막 시험 직전에는 정치와 법 핵심 암기사항 정리 강좌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강좌별로의 특성과 강의별 공부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여러분 첫 번째, 바로 단기 속성 핵심 이론 완성 시작과 끝입니다. 도서 이름 자체가 이렇게 핵심 이론 완성 시작과 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책의 특징은 스텝 1, 스텝 2, 스텝 3로 되어 있어요. 스텝 1은 교수님께서 개념 설명을 해주시고, 스텝 2는 빠르게 개념을 OX 문제로 풀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스텝 3는 기출문제와 교수님께서 변형된 문제를 같이 배치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3단계를 거쳐서 개념과 문제풀이를 통해서 확실히 이론을 숙지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바로 단기 속성 핵심 이론 완성 시작과 끝 단권화 도서입니다.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스텝 1 부분에서는 개념 설명이 있어서 교수님께서 강의 때 설명을 해주시고요. 강의를 듣고 나면 그 뒤에 바로 이렇게 OX 문제가 있어요. 한 줄씩 보면서 내가 눈으로 빠르게 앞에 개념을 이해했는지 확인하시는 겁니다. 선택 과목의 특징은 이론은 정말 쉬워도 막상 문제를 헷갈리게 제출하기 때문에 문제를 보면서 내가 이 개념을 확실히 이해했는지 OX 문제로 확인하시는 겁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스텝 3 실전 연습인데요. 책을 보시면 기출문제와 변형, 기출문제와 변형 이렇게 문제가 배치되어 있어서 문제를 훈련하시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네,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왜 민준호 사회를 선택해서 들었는지 설명을 해드리자면, 첫 번째 장점은 바로 법과 정치에서 앞글자를 따서 하는 암기법입니다. 우리는 정치와 법 파트에서 정말 암기해야 될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정부 형태의 변화라든지 혹은 의결 정족수라든지 숫자가 나오는 부분도 많고 헷갈리는 용어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민준호 교수님께서는 앞글자만 따서 재밌게 암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로 경제 파트 때문에 제가 민준호 교수님의 사회를 듣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저는 초시 때 다른 강사님의 강의를 들었었어요. 그런데 경제는 정말 제가 못 풀겠는 거예요. 거의 저는 포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추천으로 민준호 교수님의 필기노트를 강의를 듣게 되었고, 그 강의를 들었을 때 아, 이게 된다고? 이렇게 풀 수 있다고? 이게 된다고? 이런 식으로 제가 너무 많이 놀랐었어요. 그렇게 경제를 배우니까 와, 이건 진짜 미쳤다. 이건 혁명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수님의 경제 강좌는 정말로 위대한 발명이 많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경제를 풀다 보면 우리는 시간도 없는데 계산해야 될 게 정말 많이 나와요. 특히 그래프 문제, 그리고 표를 해석해야 되는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교수님은 오히려 그래프가 나오면 문제가 쉬운 거라고 말씀해 주세요. 즉, 글자만 써 있는 게 아니라 그래프로 그림을 보여준다는 건 너희들에게 더 문제를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출제자들이 오히려 배려한 거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래프를 쉽게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정말 많이 힘들어하는 세계시장과 교역 파트라고 있어요. 여기는 표가 나와서 많은 학생들이 이 표를 직접 보고 계산을 해야 되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이 표 자체를 분수처럼 생각하고 또 숫자를 뒤집어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게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처음에 배우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우리가 다른 수험생들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지만 우리는 이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어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험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경제 문제의 꽃이죠. 바로 외부 효과 파트인데요. 이 외부 효과 파트는 제가 다른 교수님 강의를 들었을 때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포기 상태였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이 외부 효과 파트를 위대한 발명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즉, 교수님께서 찾아낸 가장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주십니다. 교수님께서는 이제 사회가 내년부터 사라지면 이 파트를 가르칠 수 없어서 너무너무 아쉽다고 할 정도로 이 파트는 수험생으로서 정말 제가 봐도 위대한 발명이고, 이 문제 방식을 대입했을 때 못 풀 수 없는 문제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 파트는 이번 2020년도에도 출제되었던 파트인 만큼 시험에 매해 출제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가장 효과적으로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즉, 모든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경제 파트에서 교수님의 가장 큰 강점이 나옵니다. 네, 여러분, 그 다음으로 기출문제집인데요. 기출문제집 이름은 확장과 숙련입니다. 교수님께서 이 책의 이름, 즉 우리가 개념을 확장시키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훈련을 하다 보면 숙련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책을 지으셨대요. 이 책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네, 여러분, 이 책이 민준호 사회 기출문제집입니다. 이 책은 정치와 법, 그리고 경제, 사회문화로 두 권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럼 이 책 안을 한번 살펴보면서 공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 책을 살펴보시면 해당 단원마다 앞부분에는 개념 설명이 한 번 더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바로 아래 문제가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학생들이 아직 개념 숙지가 확실히 안 되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강의 초반에 기출문제를 풀기 전에 항상 개념을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그렇다면 이 공부를 어떻게 하냐? 저는 이 강의를 들을 때 개념 설명을 듣게 되면 바로 정지 버튼을 눌러서 제가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렇게 문제를 풀고 나서 해설을 듣고 또 그 다음 파트를 설명해 주시면 설명을 듣고 정지해 둔 다음에 문제를 풀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는데요. 교수님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시간에 쫓기다 보면 문제를 직접 풀지 않고 교수님들이 해주는 해설만 듣는 경우도 있대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절대로 강사에게 내가 처음 보는 문제를 빼앗기지 말아라 라고 하셨어요. 즉, 내가 몰라도 틀려도 되니까 먼저 문제를 풀고 강의를 들으라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를 풀을 때 여러분들이 매 강의마다 어차피 교수님께서 개념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을 들으시고, 또 부족하다면 기본서나 요약집을 통해서 보충하신 다음에 본인이 직접 문제를 풀고 해설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이 기출문제집을 정말 좋아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책의 날개 부분을 보면 선생님 멘트라고 해서 교수님께서 우리 수험생들에게 해주는 여러 가지 멘트가 있어요. 때로는 웃음도 주고 혹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메시지를 주시기도 합니다. 저는 공부를 하면서 정말 많이 외로웠고 힘들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선생님 멘트를 통해서 본인의 경험담 이야기도 해주고, 혹은 좌절에 빠진 우리들에게 용기를 내라고 우리에게 한 번 더 힘내라는 메시지를 주시기도 합니다. 저는 공시 공부를 하면서 정말 마음이 힘들 때 이 기출문제에 있는 이 날개, 즉 선생님 멘트를 보면서 정말 기운을 많이 냈어요. 그만큼 학생들에 대한 진심 어린 조언과 말씀이 담긴 책이라서 우리가 공부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수님으로부터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는 책이라서 저는 이 기출문제집을 정말 추천합니다. 네, 여러분, 그 다음으로는 세 번째, 바로 필기노트입니다. 필기노트는 설명을 굳이 길게 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정말 교수님의 판서 그대로 책에 옮겨놓은 느낌이라서 내가 책만 보아도 강의를 듣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 책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이게 민준호 사회 필기노트입니다. 이 안을 들여다보면 정말 교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실 때 필기했던 그 판서 내용 그대로 책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프도 그려져 있어서 암기하기 쉽게 구성되어 있고요. 또 교수님께서 우리가 암기를 할 수 있도록 앞글자를 따서 암기하게 해준다고도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앞글자로도 써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필기노트를 공부하실 때 책이 얇은 만큼 강좌도 많지 않아요. 이거를 빠르게 완강할 수 있도록 일주일 혹은 열흘 안에 완강해서 내가 지금까지 헷갈렸던 이론을 한번 쭉 훑어보시고 이 책으로 추후의 문제를 풀면서도 계속 반복 학습과 해독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 필기노트는 파이널에 갔을 때 내가 빠른 해독을 하기에 정말 편한 책입니다. 네, 여러분, 이번엔 네 번째, 바로 동형 모의고사입니다. 이 동형 모의고사의 장점은 실제 시험과 난도가 딱 맞춰져 있어서 출제될 쟁점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말 잘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정말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헷갈리는 부분을 딱 문제로 개념 정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부분인데요. 사회라는 과목은 이론은 생각보다 내가 이해할 만큼 쉬운데 굉장히 어려운 건 바로 문제예요. 문제를 헷갈리게 출제하기 때문에 내가 문제를 딱 봤을 때 헷갈리지 않고 포인트를 뽑아내는 능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시험 한 달 전에도 우리가 다른 교과를 공부하느라 엄청 시간도 부족하고 빨리빨리 회독해야 돼서 시간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동형 모의고사는 못해도 최소 10문제씩은 매일매일 풀었어요. 왜냐? 바로 훈련입니다. 사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념은 쉬워요. 하지만 문제가 어렵습니다. 즉, 계산해야 될 것도 많고 내가 그래프를 보거나 해석해야 되는 능력도 올라가야 돼요. 이러한 능력은 내가 이론을 알고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직접 문제를 풀어보면서 내가 직접 계산해보면서 올라가는 실력이기 때문에 이 동형 모의고사를 통해서 충분히 훈련하고 학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게 민준호 사회 동형 모의고사 시즌2인데요. 이 책을 어떻게 공부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 책을 보시면 이 책의 장점이 이렇게 빈 공간이 많다는 건데요. 이 공부를 어떻게 하냐?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 우리는 과감하게 필기하는 겁니다. 즉, 우리는 이제 시험 막판이라서 이 책을 더 이상 보지 않을 거예요. 나에게 마지막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색깔펜 사용해서 과감하게 작성해 주시고 또 내가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면 빈 공간을 활용하셔서 내가 헷갈리는 경제 파트에서 빠르게 계산하고 그려볼 수 있는 훈련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마지막으로 5번째, 정치와 법 핵심 암기사항 특강입니다. 우리가 정치와 법을 공부하다 보면 숫자가 정말 많이 등장하는데요. 가령, 연도, 기간, 절차, 벌금액 등 우리가 헷갈릴 만한 숫자가 계속 등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정 특강을 통해서 한번 쫙 정리해 주시기 때문에 이거를 반드시 듣고 암기를 확실히 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게 2020 민준호 사회 정치와 법 핵심 암기사항 특강 교재였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정치와 법을 배우면서 헷갈렸던 숫자들, 연도와 또 헌법 개정 절차 등 암기해야 될 주요 파트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교수님께서 페이퍼로 다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를 해주세요. 이 강의를 들으면서 한 번 더 교수님의 암기법을 리마인드 하시고 우리가 헷갈렸던 개념들을 숙지하시면 시험 볼 때 정말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네, 여러분, 최종 정리입니다. 바로 부지런 떨기인데요. 사회 과목을 공부하실 때 이론을 빠르게 학습하시고 문제풀이를 정말 많이 하셔서 훈련한 다음에 우리는 숙련된 상태로 시험장에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초시 때 공부를 할 때는 필수 3과목에 더 집중을 했기 때문에 사회와 사회복지 과목에는 별로 투자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 사회는 75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시 때 솔직히 저는 필수 3과목에 자신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선택 과목에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맞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초시와는 다르게 사회 공부를 할 때 문제풀이 훈련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문제풀이를 할 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문제를 보고 주요 포인트, 여기서 어떻게 헷갈리게 되더라도 나는 주요 포인트를 보고 넘어가지 않는다면, 즉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회를 고득점 맞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내가 필수 3과목을 고득점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이 조금 더 있으시다면 솔직히 선택 과목은 70점대만 맞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내가 필수 3과목에 자신이 많이 떨어지고 그럼에도 선택 과목에서 조금 더 점수를 올려야겠다 싶으시면 저는 사회는 한국사처럼 이론만 계속 회독한다고 해서 올라가는 점수가 아닙니다. 이론은 비교적 쉽기 때문에 내가 다 이해하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문제풀이를 통해서 훈련하시는 게 사회의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문제를 보자마자 포인트를 뽑아내서 빠르게 계산하고 푸는 방법, 그게 사회의 고득점으로 가는 길입니다. 네, 여러분, 이상으로 공무원 사회편이었습니다. 저에게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사회복지공시생 모두 힘내요. 파이팅! 안녕!